저는 박중수 교수라고 하고 여기 증강현실 시스템과에서 프로그래밍을 지도하고 있어요. 지도하고 있고 뭐 차차 궁금한 거 있으면 많이 물어보시고 유튜브 보니까 막 이렇게 이름 읽어주잖아요. 그래서 김진아 씨, 서요한 씨, 여연재 씨, 여연재 씨 같은 경우는 뭐 게시판에도 이렇게 뭔가 질문도 남겨놓고 뭐 그러신 것 같고요. 유재 흥씨인가요? 이미서 씨, 장희룽 씨, 조우근 씨, 나연 씨 이렇게 오셨네요. 우리 학교 건물이 이 전국에 폴리텍 대학이 뭐 36개인가 있어요. 그중에 광명에 있는 폴리텍 대학인데 위치로는 그 구로 디지털 단지 옆에 철산역이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의 서울이에요. 거의 서울 029. 그래서 지하철에서 내려서 한 5분에서 10분 정도 걸어오시면은 굉장히 편하게 오실 수가 있고 그다음에 학교 오시면은 3층에 저희 학과가 있어요. 3층에 있고 그다음에 오늘은 뭐 이렇게 교수실도 가서 좀 보고 그다음에 배우는 교육 내용도 좀 소개 드리고 그다음에 뭐 취업을 어떻게 하나 그런 거에 대해서 설명 좀 드리고 그다음에 기타 여러분이 궁금한 내용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은 그 지원을 이미 하신 분도 있고 아니면 관심이 있는 분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지원은 이제 크리스마스까지 지원을 하시면 되고 그 또 면접일이 아마 27일인가 며칠 있다가 면접을 볼 거예요. 그리고 2, 3일 있다가 아마 합격자 발표를 하는 그런 일정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또 이제 우리 과에 대해 대충 설명을 드리면은 이름이 이제 증강현실 시스템과에서 처음에 지을 때 그렇게 이름을 지었어요. 증강현실만 가리키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는 이제 게임이나 증강현실이나 가상현실은 만드는 게 똑같아요. 만드는 게 도구가 똑같아요. 그래가지고 게임이나 뭐 VR이나 AR이나 그런 쪽으로 다 취업이 됩니다. 게임 쪽이 사실은 가장 복잡하고 회사도 가장 크기 때문에 그냥 게임학과라고 생각하면 돼요. 쉽게 말해서. 그다음에 또 친구들이 많이 좀 오해하시는 게 뭐냐면은 우리 홈페이지 보시면은 뭐 프로그래밍도 있고 그래픽도 있고 그래가지고 야 진짜 프로그래밍도 해야 되고 막 그래픽도 잘해야 되고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가 있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그렇지가 않고 기본적으로는 프로그래밍 학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픽도 배워요. 그래픽도 상당히 배우는데 그래픽은 어떤 프로그래머로 취업하기 위한 그런 보조적인 정도를 배워요. 그러니까 보통 그래픽 디자이너가 되고 싶은 친구가 있으면은 그래픽만 1년 동안 해도 사실은 모자라요. 그래서 과목에 있긴 하지만 프로그래밍 비중이 월등히 많다. 그전에는 사실은 그래픽도 꽤 있었어요, 비중이. 그런데 그래픽 디자이너로 취업한 친구는 여태까지 한 명밖에 없어요. 이펙트로 취업한 친구 한 명 빼놓고는 전부 다 프로그래머로 취업을 했어요. 왜냐하면은 저희가 교육 과정이 프로그래머에 이렇게 특화가 돼 있기 때문에 그래픽도 배우긴 배워요. 특히 뭐 3D 그래픽, 애니메이션 간단히 배우는데 그걸로 취업하려는 친구는 사실은 적합하진 않아요. 그래서 특히 이제 올해 지금이 이제 3년 차거든요, 올해가. 근데 여러분이 만약 입학하시게 되면 4년 차예요. 4년 차인데 4년 차 때는 오히려 더 프로그램이 강화될 거예요. 내년도에는 거의 제 생각에는 70% 이상이 프로그래밍이에요. 3분의 2가 이 이상이. 그리고 게임 기획도 여태까지는 거의 안 가르쳤는데 게임 기획도 뭐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좀 배우게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게임 그래픽도 뭐 하루 정도 배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5일이라고 하면은 3일은 프로그래밍을 배우고 어, 하루 정도는 그래픽을 배우고 또 뭐 완전히 하루라고 볼 수는 없는데 어쨌든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게임 기획도 배운다. 요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한 5일이면은 3.5일을 프로그램을 배운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게임이나 VR이나 AR이나 메타버스를 제작하는 그런 학과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이따 저쪽 가셔가지고 취업한 거를 하나하나 알려드릴게요. 그러면 여러분이 아 여기 나오면은 어떤 일을 하게 되겠구나 조금 가늠이 되실 것 같아요. 예, 여기까지 해서 학과 소개는 대략 저희는 또 22명이에요. 22명이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첫 해는
중간에 뭐 배가 아파서 관둔 친구도 있고 처음에 너무 어려워 가지고 관둔 친구도 있어요. 그 첫 해는 중간에 관둔 친구가 22명 중에 한 4 명인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그렇게 됐는데 둘째 해 때는 관둔 친구가 거의 없어요. 거의 없고 거의 다가 아니라 100% 수료를 했어요. 100%. 22명 다. 그리고 올해는 올해도 한 명도 없다가 10월 달에 자기가 딴 걸 좀 배우고 싶다고 그래서 다 배우고 나서 딴 데 간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 빼놓고는 저희 과는 중간에 관둔 친구가 없어요. 그거는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처음에 배울 때 기초를 탄탄히 하면서 그날 배운 거는 그날 저희가 테스트를 해요. 그래 가지고 부족한 거는 그날 다 보충을 시키거든요. 그래서 중간에 모르는 게 없어요, 학생들이. 그러니까 중간에 포기를 안 하는 거죠. 포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아 내가 이거를 10월 11 월까지 배워도 취업할 자신이 없다.' 요런 친구들이 포기를 해요. 근데 저희는 초반에 기본 프로그래밍을 워낙 단단히 가르치고 배우고 나면은 테스트를 통해서 모자란 거는 보충을 시켜 주기 때문에 그 집에 못 가게 해요. 그래서 처음에 잘 못하는 친구들은 강제적으로 10 시까지 남겨요. 그래 가지고 다 지도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뭐 일단 합격만 하면은 거의 완주를 한다. 요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뭐 누누이 얘기하겠지만 또 얘기하겠지만은 여러 가지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너무 여기서만 얘기하면 안 되니까 방명록에 또 쓴 친구가 있나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장희룽 친구가 또 어 뭐 글을 남겼네요. 또 메타버스로 이렇게 뭐 많은 글은 있진 않네요. 질문도 한번 볼까요? 친구들이 너무 많이 몰려 있어 가지고 좀 흩어지세요. 너무 몰려 있어 가지고 진행하는 데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앞으로 가는데. 예. 여기 좋습니다. 이렇게 하시고 네. 질문란은 거의 안 쓰셨네. 여러분 질문란에 자기 이름 안 쓰셔도 되니까 질문란에 많이 써 놓으세요. 그래야지 여러분한테 효과적으로 제가 전달을 드릴 수가 있어요. 실제로 학교로 가서 상담을 하면은 개별적인 질문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홈페이지나 유튜브를 통해서도 여러분이 그 정보를 거의 다 얻으실 수가 있잖아요. 우리 유튜브 많이 올려 놨잖아요. 그런데 어 직접적으로 학교를 찾아오는 이유는 뭐냐면은 자기 개별적인 걸 물어보고 싶어서 찾아오시잖아요. 서로 상호작용이 되니까 학교 찾아오면은. 그게 여기 질문란이에요. 질문란에다가 자기 이름 안 써 놔도 되니까 거기다가 본인이 물어보고 싶은 거 이렇게 쓰시면은 학교 찾아온 거랑 똑같은 효과가 있어요. 그렇게 하시면 되고 요쪽에 낙서판에 뭐 스트레스 많이 받는 친구는 이 낙서판에다 맘대로 끄적끄적 하셔도 되고요. 맨 처음에 오시면은 여기 탁자가 있어요. 탁자가 있는데 여기 앞에 보시면 학생 AR 작품 만든 것들이 있거든요. 그거 시연하는 탁자예요. 보시면 되고 또 이쪽에 보시면은 또 TV가 있는데 이쪽 TV에서 뭐 여러 가지 홍보 영상이 이렇게 플레이가 됩니다. 그리고 외부 손님들 많이 오시거든요, 우리는. 그러면은 이쪽에다가 이게 쇼룸이라고 그래 가지고 여기다가 인제 오큘러스나 VR 바이브 같은 거를 해 놓고 여기 학생이 만든 그 리듬 게임을 해 놨어요. 그래서 오시면은 여기 리듬 게임을 플레이하실 수도 있습니다. 예. 여기서 그래서 쇼룸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체험해 볼 수 있는 공간이 좀 있습니다. 어 우리 쪽에서 만든 지가 얼마 안 돼 가지고 외부 손님들이 오셔 가지고 많이 또 참고도 하시고 그러세요. 캠퍼스가 저희가 많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건 제 방을 찍은 거예요. 제 방이 우리 그 학교 교수님 중에 제일 깨끗해요. 뭐 갖다 놓은 게 없어 가지고 제일 깨끗하고 이 살아있는 나무 하나 있고 뭐 책들 있고 요렇습니다. 학생들이 이게 제 책인데 학생들이 제 책 빌려가서 많이 보고 그래요. 다 사기가 그렇잖아요. 하고 또 저희 같은 경우는 인제 학생 면담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학생이 뭘 지금 잘 못하고 있는지 뭐 고민은 뭔지 뭐 이렇게 처음에는 많이 불안한 게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해 가면서 끝까지 잘 다닐 수 있도록 저희가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학교 시설이 지은 지 한 3 년밖에 안 돼 가지고 되게 좋아요. 되게 좋고 차차 말씀을 드릴게요. 또 이쪽 밑쪽에 오시면 이게 인제 주 강의실이거든요. 여기는 인제 그 PC가 있어요. 윈도우 PC가 있고 어 여기 인제 보시면은 교육과정 설명을 드릴 텐데 여기 원형으로 돼 있어요. 이게 어 강의실이 원형으로 돼 있고 그다음에 그
모니터도 꽤 큰 게 있고 이 PC가 이 델 PC인데 이게 이거저거 그래픽 카드 좋은 거 넣어 가지고 이것도 거의 1,000만 원이에요, PC가. 어마어마한 장비를 많이 사 놨어요. 그래서 요렇게 해서 그런데 여러분 중에 혹시 뭐 "내가 집에 있는 PC로 내가 프로그램을 할 수 있냐?" 요렇게 질문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가능합니다. 왜냐하면은 저희가 대표적으로 쓰는 게 유니티라는 그런 툴을 써요. 근데 그거 같은 경우는 굉장히 PC가 고사양이 아니더라도 충분히 돌아가거든요. 주로 왜 그러냐면은 모바일 게임이나 그런 걸 만드는 그런 툴이에요. 그러니까 많이 돌아가니까 뭐 여러분 미리 뭐 이렇게 여기 들어오신다고 미리 PC 사 두고 그러실 필요가 없어요. 어 학교에 PC가 워낙 많고 좋은 게 많고 여러분 여기 뭐 보통 학생들을 다 9시 전에 오잖아요. 수업이 9 시니까. 8 시에 오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리고 많은 학생들이 저녁 10 시까지 남아서 하거든요. 정규 수업은 한 6 시에 끝나는데 그러니까 집에 가면은 자야죠. 11 시면 씻고. 그러면 아침에 일어나면은 여기 8 시 9 시까지 오려면은 집에서 7 시에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집에서 할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집에 있는 PC가 거의 필요가 없어요. 나중에 뭐 입학하시면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그래서 어쨌든 우리 학교만의 자랑이 정부에서 지원을 많이 해 주셔 가지고 이렇게 PC가 환경이 굉장히 좋다. 그래서 음 요 이렇게 공부하시고 그런 데는 전혀 어려움이 없습니다. 아 그리고 인제 배우는 과정에서 뭘 배우냐면은 여러분이 보시면 되는데 이쪽에 보시면은 여러분이 지금 너무 지금 빽빽하게 오셔 가지고 잘 안 보이는데 C 언어라고 여기 있어요. 여기서 X 버튼을 누르면은 실제 제가 수업하는 영상을 올려 놨거든요. 그래서 이건 뭐냐면은 이제 교육 과정 설명드릴 텐데 요한 씨가 손도 흔드네. 자, 교육 과정 설명드릴 텐데 여기서 C 언어라고 하는 거는 프로그래밍 언어라서 내가 C 언어를 해 가지고 컴퓨터랑 대화를 하는 거예요, 언어니까. 그래서 명령을 내리면은 평 내가 명령 내리면 컴퓨터가 명령을 알아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프로그래밍 언어라는 걸 배우는데 가장 기본적인 언어예요. 그래서 어떤 옛날 프로그래머나 컴퓨터공학과 친구들은 C 언어 아니면 언어로 안 치는 친구들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인제 가장 대표적인 언어고 이 C 언어를 통해서 뭐 파이썬이라든지 뭐 자바라든지 그런 걸 다 만들었어요. 아주 오래된 언어고 공교롭게도 게임이라든지 VR, AR 쪽에서는 이 C 언어 기반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게임 만드는 사람들은 이 C 언어를 필수적으로 굉장히 잘해야 돼요. 그런데 여기 컴퓨터공학과 나온 친구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어 C 언어 하다가 포기를 많이 해요 또. 컴공과 친구들 중에 포인터라는 걸 아는 친구가 많이 없어요. 그만큼 아주 어렵다는 이런 평가가 있는데 저한테 배우면은 아주 쉽게 배울 수가 있어요. 아주 쉽게 가르치기 때문에 또 인제 자기가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 테스트도 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저보다 프로그래밍을 쉽게 가르치는 사람이 국내에 몇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아주 기초부터 자세히 가르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포기하지 않고 잘할 수 있게끔 왜냐하면은 첫 단추를 이걸 잘 못 끼워 버리면은 그다음 단계를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를 굉장히 집중적으로 거의 한 달 반 정도를 하는 걸로 추산이 되거든요. 아주 단단히 배우니까 여러분이 당분간은 C 언어를 굉장히 인제 열심히 한다 입학을 하면은. 그다음에 너무 이것만 하면은 친구들이 너무 재미없어해요. 그래 가지고 C 언어가 다 끝나기 전에 한 C 언어를 한 20 일까지도 아니고 한 5일 정도 수업한 다음에는 바로 게임을 만들어요. 그래서 뭐 처음에 만드는 거는 뭐 2D 게임, 횡스크롤 2D 게임 뭐 이렇게 옆으로 가면서 이렇게 동전 먹고 뭐 그런 게임 그런 걸 만들어요. 옛날에 뭐 윈드러너인가? 그런 게임이 있었거든요. 그런 것처럼 만들고 그다음에 이제 총 쏘는 3D 게임을 바로 만들어요. 이 C 언어 배우면서. 요거 하면은 막 자신감이 막 생겨요. 왜냐면 만들자마자 우리가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 올리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게 부모님한테도 해 보시라고 그러고 형한테도 해 보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친구들한테 보여주고 그럼 친구들 되게 놀라죠. 배운 지 막 2달밖에 안 됐는데 뭐 게임을 만들어서 막 전 세계로 서비스하고 그러니까 그러면은 굉장히 여러분도 동기부여도 되고 '와 이게 막연하게 생각했는데 나도 할 수 있구나.' 그러면서 여기서 좀 갈리는 친구들이 있어요. 어떻게 갈리냐면은 어 자기 주도적으로 열심히 파 가지고 막 일 주일에 하나씩 게임 만드는 친구들이 생겨요. 막 유튜브 보면서 막 무한 확장하면서. 근데 일부 친구들은 굉장히 꼼꼼한 친구들이라서 수업 시간에 배우는 거 외에는 한 발자국도 안 나가는 친구들도 있어요. 이게 좀 갈리죠. 근데 나중에 보면은
자기 스스로 많이 이렇게 찾아 가지고 한 친구들은 어마어마한 성취를 어 만들어 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처음에 말했을 때 이쪽 분야에서 가장 필요한 능력은 필요한 것들을 자기 스스로 이렇게 좀 도전해 보고 알아보고 새로운 걸 받아들이는데 거부감이 없는 친구가 굉장히 잘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어떤 근데 저 같은 경우도 사실은 옛날에 꿈이 뭐였냐면은 서점 주인이 꿈이었어요. 왜냐면은 서점 주인 하면은 그냥 내가 서점 주인을 안 해 봤지만 손님이 와서 그냥 내가 책 읽고 있다가 손님이 와서 책 찾으면 뭐 책 주고 그러면은 좋잖아요. 새로 배울 것도 없고. 그런데 제가 인제 프로그램을 처음 배울 때 배우는 선생님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이거 너무 힘들다." 왜냐면은 몇 개월 배우면 새 버전이 나오고 그러니까 "이거 새로 맨날 새로운 걸 배워야 되니까 이거 너무 힘들지 않냐." 이게 김학규라고 인제 그 그 회사 이름이 뭐더라? 그라나도 에스파다 만들고 뭐 라그나록 2도 만든 아주 전설적인 프로그래머거든요. 근데 인제 그 그분이 저한테 그랬어요. 뭐라고 그랬냐면은 저는 이제 그 사람한테 그 프로그램을 배웠었거든요. 뭐라고 그랬냐면은 자기는 그렇기 때문에 프로그래밍을 한대요. 항상 새로운 걸 배울 수 있어서 얼마나 좋냐고. 그런 어떤 좀 보통 사람하고 다른 그런 천재적인 그런 생각을 가졌더라고요, 그 사람 같은 경우는. 그런 사람은 적합한데 저는 원래 그런 성향이 아니잖아요. 저는 굉장히 보수적이고 새로운 걸 접하는 걸 굉장히 어려워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런데 이쪽 분야에 있으면서 제가 제 성격을 바꿨어요. 그래서 새로운 걸 시도하는 식으로 많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아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다.' 생각하지 마시고 자기가 아직까지 쪼끔 그런 면에 있어서 덜 익숙한 친구가 있으면은 그냥 도전하면 돼요. 그러면은 자기도 모르게 그걸 습관적으로 반복하다 보면은 자기가 그런 사람이 돼 버려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들어오시면은 제가 하나씩 알려 드릴게요. 요렇게 만든 다음에는 우리가 VR, AR을 만들거든요. AR은 뭐냐면은 쉽게 말씀드리면은 여러분 모르셔도 되는데 포켓몬고라고 그런 게임이 있어요. 카메라를 통해서 들어오는 어떤 정보 위에다가 그런 몬스터라든지 캐릭터를 올리는 걸 AR이라고 그러거든요. 쉽게 표현하면은 여러분 아빠 저기 중에 좀 좋은 차 타시는 분은 내비게이션이 이렇게 그 유리창에 이렇게 보이는 차를 타시는 분이 있잖아요. 그게 AR이에요. 그러니까 현실 정보 위에다가 추가적인 정보를 겹쳐서 보이는 게 AR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AR을 하면은 뭐 가구 배치를 한다든지 AR 가구 배치라든지 뭐 그런 것들을 하거든요. 혹은 여러분 조그만 마킹 위에다가 박물관 같은 데 가면은 여러분 그 친구 보니까 경주에 갔더니 그 천마총 앞에서 자기 휴대폰을 요렇게 비치니까 뭐 이렇게 천마가 나타나서 애니메이션 되는 천마가 요렇게 보이는 걸 만들어 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것도 AR이에요. 그런 걸 만들어요. 우리 그 수업 시간에. AR을 한 3개 정도 만들거든요. 그런 다음에 인제 또 VR을 만들어요. VR 쪽에 가 보시면은 우리는 리듬 게임을 만들어요. VR로 리듬 게임 만들고 또 인제 올해부터는 뭐 메타버스 같은 게 유행하잖아요. 그래서 네트워크로 된 여러분 혹시 VR 책 같은 거 해 봤어요? VR로 들어가 가지고 요렇게 뭐 손동작 같은 거 하고 뭐 고런 거, 고런 걸로 VR로도 네트워크 게임 만들고 그래서 보세요. 아까 게임 쪽 말했죠. 게임 쪽도 한 3개 정도가 나와요. 또 AR 쪽도 한 3개 정도 나오고 또 VR 쪽도 3개 정도가 나와요. 뭐 볼링도 만들고 리듬 게임도 만들고 VR 메타버스도 만들고 그다음에 인제 네트워크이라고 그래서 맨 땅부터 또 엔진을 만들거든요. 그래서 오목 게임도 만들고 고런 식으로 하면은 이제 포트폴리오라고 그래서 작품이 한 10개 이상씩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또 팀 프로젝트라고 그래서 그 위에 방으로 올라가면은 팀 프로젝트 하는 방이 있는데 팀 프로젝트도 한 2 개씩 하거든요. 그러면 뭐 열 몇 개씩 인제 결과물이 나오는 거죠. 그걸 가지고 우리가 취업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따로 취업을 위한 그런 결과물을 만드는 시간이 없어요. 그냥 수업 시간에 하고 나면은 결과물이 계속 나와요. 그리고 만든 거는 다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 올려 놔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이 여러분 나중에 인제 보시면은 친구들 포트폴리오라고 그래서 입사 지원한 문서를 보시면은 정말 입이 떡 벌어질 거예요. '이게 과연 10 개월 안에 만들어진 결과물인가.' 이게 굉장히 놀랄 정도로 다양하기도 하고 굉장히 우수한 결과물이 많이 나옵니다. 자 과정에서는 요런 걸 배우고 인제 내년에는 추가되는 과정이 게임 기획 과정이 생겨요. 그래서 일 주일에 하루 정도 해 가지고 여러분이 게임을 많이 만들기 때문에 혹은 VR, AR을 많이 만들기 때문에 고런 것들을 만들 때 필요한 여러 가지 뭐 게임 기획서라든지 콘텐츠 기획서라든지 아니면은
중간에 아이디어를 낸다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도 저희가 할애를 해 가지고 그래픽 시간을 좀 빼 가지고 인제 왜냐면 그래픽 디자이너 취업을 안 시키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그런 시간을 강화시키고 프로그램 시간도 올해보다는 하루를 더 늘려 가지고 그렇게 진행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 이게 강의실은 요렇게 해서 하고요. 그다음에 위에 올라가시면 여러분 이 그 프로젝트 하는 이 룸이 있어요. 그래 가지고 여기 오시게 되면 뭐 쉬는 소파도 있고 이렇게 탁자도 있고 이쪽 사진에는 안 나와 있는데 여기 그걸 뭐라고 그러지? 그 아이맥인가요? 그 아이맥이 쫙 뭐 6 대인가 7 대인가 쫙 있어요 이쪽에. 여러분이 그 자유롭게 휴게 공간에서 프로젝트 하면서 자유롭게 뭐 쉬기도 하고 회의도 하고 또 반대쪽 칠판에는 크리스탈로 크리스탈 벽 칠판이 있어요. 뭐 번쩍번쩍해요. 이 밑에 보시면은 약간 지금 불 들어와 있고 연두색으로 돼 있는 그 프로젝터 뒤에 있잖아요. 그게 칠판이거든요. 그래서 자유롭게 뭐 낙서도 하고 프로젝트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칠판이 있습니다. 또 옆으로 진행해 보시면은 이쪽에는 이제 서버실이에요. 서버실인데 랜더팜이라고 그래 가지고 우리가 그래픽으로 취업시키진 않지만 정말 어마어마한 장비가 들어 있습니다. 몇 천만 원짜리 그 6천만 원짜리인가 5천만 원짜리인가 그 그래픽 카드가 뭐 32 개인가 끼워져 있어서 렌더링을 한꺼번에 걸 수 있는 시설도 있고 또 나스라고 그래서 이 강의실이 우리 2 개거든요. 그런데 한 강의실에서 수업하는 거를 다른 강의실에 옮기려면은 뭐 USB 넣고 카피하고 인제 이런 식으로 안 하고 저희는 이제 클라우드가 돼 있어 가지고 그 올려 놓으면 바로 다운받아요. 굉장히 속도도 빠르고 여러분 작품을 굉장히 많이 만들고 있잖아요. 그 작품 만든 것도 소스도 저장해 놔야 되고 다양하게 활용하기 때문에 전부 다 클라우드에다 올리거든요 우리는. 마치 자기 PC처럼 써요 클라우드를. 그리고 여러분이 오시면 놀랄 텐데 사실은 뭐 메모리가 모자라 가지고 더 할 수가 없는 게 뭐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여러분 개별 PC도 10 테라인가 메모리가 그렇게 돼 있어요. 가지고 여러분이 뭐 이렇게 동영상 업자만 안 하면은 여기 여러분 혼자 쓰시는데 부족함이 없는데 그래도 인제 클라우드 공간이 어마어마하게 큰 공간이 마련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뭐 졸업하시고도 나중에 자료 같은 거 백업 받으실 수도 있고 어쨌든 다양한 용도로 저희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 클라우드 서버는 요렇게 돼 있고요. 음 자, 이쪽에 보시면은 인제 그 맥 강의실이거든요 이쪽이. 맥 강의실인데 여기 맥 프로가 있어요. 이 맥 프로가 저는 학교에서 처음 봤어요 맥 프로를. 근데 집에 한 대 갖고 가고 싶어요. 이게 밑에 보면 이게 맥 프로인데 이게 1,000만 원짜리예요. 기본적으로는 뭐 이게 700만 원인가 600만 원인데 여기에다가 어마어마하게 커스터마이징을 우리가 해 가지고 메모리도 늘리고 뭐 넣어 가지고 정말 엄청난 스펙입니다 이게. 가지고 저희는 하루는 저기 딴 교수님이 이 그 윈도우 PC 쪽에서 강의를 하셔 가지고 저는 올해는 거의 다 맥 PC에서 작업을 했어요. 근데 맥 쓸지도 모르는데 그러잖아요. 여기 와서 배우시면 돼요. 그리고 쓰던 것만 쓰니까 맥의 기능을 다 알 필요도 없고 왜 맥을 쓰냐면은 맥이 안정성이 뛰어나고 그래 가지고 그리고 우리가 쓰는 언리얼이나 그 유니티라는 그런 도구가 있는데 그게 맥이나 윈도우즈나 똑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인제 첫 해 학생이 취업한 엔트리브라는 회사가 있어요. NC 자회사인데 제가 그 본부장님을 굉장히 잘 알아요. 그래 가지고 우리 친구들 2 명을 뽑아 줬는데 거기는 다 맥을 쓴대요. 안정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꾸밀 때 그 맥시를 똑같이 꾸몄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시게 되면은 이 맥 한 대하고 이 윈도우 PC 한 대하고 그냥 여러분 고정으로 여러분이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루는 맥에서 수업하시고 하루는 또 윈도우즈에서 수업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뭐 맥이나 윈도우나 이렇게 가리질 않아요. 그러니까 왜 또 제가 맥실에서 하냐면은 인제 제가 인제 프로그래밍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그래픽 친구들도 맥을 많이 쓰거든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스마트폰을 만들 때 여러분 그 안드로이드 인제 갤럭시 같은 거 쓰는 친구들은 이 PC에서 넣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아이폰을 쓰시잖아요. 그러면은 맥에서만 넣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맥 PC가 필요한 거예요. 스마트폰으로 빌드를 할 때 아이폰을 가지고 있는 친구나 아이패드 가지고 있는 친구는 맥에서만 넣을 수가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제가 인제 스마트폰 쪽으로 많이 또 결과물을 만들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쪽 강의실에서 하는 것도 있어요. 그리고 인제 이쪽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뒤쪽에 어떤 영상 촬영을 위한 좀 공간이 있거든요. 거기는 뭐냐면은 여러분이 인제 잘 못 보셨을 텐데 우리 친구들이 취업 지원할 때 우리는 자기 작품을 만들면은 전부 다 그거를 플레이 영상으로 만들어 놔요. 왜냐하면은 그 개발사에 있는 팀장님들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우리 작품을 일일이 이렇게 깔아 가지고 플레이할 시간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플레이 영상을 우리가 미리 찍어 가지고 이렇게 올리는데 우리 친구들이 게임 플레이 영상하고 자기 얼굴하고 이렇게 합성해 가지고 하면 좋잖아요. 그래 가지고 이 공간에서 크로마키 촬영이라고 그래 가지고 자기 인제 취업을 위한 포트폴리오 작업을 할 때 영상 작업 을 좀 찍어 가지고 요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사실은 그래픽 수업이 쪼끔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우리가 프리미어 편집이나 뭐 포토샵 편집 고런 거 같은 경우는 사실은 여러분 유튜브 크리에이터까지는 아니지만 그런 걸 하게 되면 여러분 굉장히 유용하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마야나 맥스 같은 걸 또 배우는데 그걸 하게 되면은 여러분 게임이나 AR를 만들 때 필요한 그래픽 재료를 만들 수가 있는데 우리가 직접 만들진 않아요. 밖에서 만든 걸 가져오는데 약간 가공이 필요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인 기능 정도는 우리가 배워요.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그래픽 수업을 좀 배운다. 요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 인제 취업 관련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제가 좀 화면을 이게 컨트롤해서 크게 되네요. 여러분도 좀 화면 크게 보시고요. 제가 여기서부터 볼게요. 여기 곽재땡 학생이라고 있어요. 여학생인데 이 학생은 우리가 사실은 전공한 학생이 많이 없어요. 전공한 학생이 많이 없는데 이 여학생인데도 불구하고 프로그램을 전공을 했어요, 이 친구는. 가지고 근데 이제 여러분 중에 프로그램을 전공을 꼭 해야 되냐 요런 친구가 있어요. 저희는 좀 넓게 봐서 4 명이에요. 왜냐면은 여기 미디어 콘텐츠과라고 있는데 거기는 사실은 프로그래밍과가 아니거든요. 그래픽을 주로 더 많이 배우는 과예요. 근데 인제 그 제가 전공 학생이 몇 명이냐 할 때 80%라 보통 그러잖아요. 그럼 많이 쳐줘서 80 명이에요. 80% 예요. 실제로 컴퓨터공학과는 소프트웨어과 나온 학생이 2 명인가 3 명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90% 이상이 비전공 학생이거든요. 근데 전공을 하면 무조건 좋습니다. 왜냐하면 프로그래밍 언어 배운 경험이 있기 때문에 확실히 초반에 적응하기 좋아요. 근데 뭐가 문제냐면은 제일 잘하는 학생이 누구냐면은 이 신성땡 학생하고 유정땡 학생이에요. 근데 이 두 친구 다 프로그램을 배운 적이 없어요. 여기 와서 배웠거든요. 그런데 이 프로그램을 배운 학생이 있잖아요. 이 친구를 능가하는 게 한 20 일밖에 안 걸려요. 집중적으로 제대로만 배우면은 어 한 보름, 한 달까지만 가면은 기존에 컴퓨터공학과 나온 친구를 능가해요. 그러니까 그냥 대충대충 한 친구를 능가한다고요. 그러니까 컴퓨터공학과도 나왔는데 굉장히 열심히 한 친구는 잘하죠, 사실은. 작년 졸업생 중에 그런 학생이 한 명 있었어요. 인제 한기대에 그 컴퓨터공학과를 나온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는 처음 들어올 때부터 제일 잘했고 나갈 때도 제일 잘했어요. 그리고 심지어 밤 10 시까지 해요, 계속. 그러니까 잘해요. 도움이 돼요. 근데 그 친구 를 결과물에 있어서는 능가한 친구도 있어요, 작년에. 그 친구는 항공대 나온 친구였거든요. 근데 그 친구는 프로그램을 하나도 안 배웠었어요. 그런데 그 친구는 이렇게 결과물 위주로 작업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 한기대 나온 그 컴퓨터 관련과 나온 친구보다도 오히려 결과물이 더 좋았어요, 그 친구는. 그 항공대 나온 친구가. 어쨌든 그랬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컴퓨터공학과를 나오면 좋은데 나와도 그렇게 힘을 쓰는 친구가 거의 없더라고요. 여기 와서 자기가 좀 마음의 결심을 하고 열심히 하는 친구가 훨씬 더 잘하는 그런 케이스였어요. 그러니까 인제 컴퓨터공학을 안 나왔다고 프로그램을 안 배웠다고 불리하다 그런 건 없어요. 여기 들어오는 친구는 대학을 졸업했거나 2년 이상 나온 친구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절박한 친구가 많아요. 그래 가지고 태도가 너무 좋아요, 이 친구들은. 여러분이 학교 다닐 때 그 접했던 그런 우리 꿈이 많고 생각이 많은 친구들하고는 달라요. 이 친구들은 굉장히 철이 다 들어 가지고 뭐 "공부해라." 하느라 소리도 안 해요. 그냥 다 열심히 해요. 그러기 때문에 뭐 보름, 한 달만 지나면은 두각을 나타냅니다, 잘하는 친구들은. 그리고 이 김민땡 학생도 여학생인데 그 화장품 회사 연구원을 했어요.
화장품 뭐 재료 같은 거 연구해 가지고 배합 연구하고. 근데 인제 자기 동생이 그 저기 프로그래머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와 비전이 더 있겠다.' 싶어서 온 거예요. 굉장히 좋은 직장이었었는데. 근데 이 친구가 인터뷰한 친구예요. 광명 엘사로 불리는데 너무 열심히 합니다. 정말로 열심히 했어요 이 친구도. 이 친구도 거의 뭐 맨날 저녁 늦게까지 남았죠. 원래 집은 광명이 아닌데 그냥 광명 근처에다가 방을 구했어요. 오고 가는 시간 줄이려고. 그래 가지고 그렇게 열심히 한 친구였거든요. 그래서 뭐 이 친구는 한 번 가자마자 그냥 합격이에요, 회사 가자마자. 너무 인상이 좋고 열심히 하기 때문에. 그래서 메타버스 개발하는 쪽의 회사에 갔고, 또 이 박기땡 학생은 근데 인제 참 희한한 게 첫 해는 평균 연령이 30 대가 넘었거든요. 둘째도 39 살짜리가 2 명이 있었어요. 굉장히 나이 많은 친구가 많았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 33세 친구가 나이가 좀 있어요. 그리고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한 27세 정도였거든요. 그런데 이 친구 같은 경우도 수학과를 나왔는데 나 깜짝 놀랐습니다. 이 친구가 면접을 보러 다니는데 이 친구는 사실은 지금 회사를 옮겼어요, 이 회사가 아니라. 왜 옮겼냐면은 너무 요청이 많이 들어와요. 이 친구 이력서를 공개해 놨는데 게임잡에서 먼저 보고 나서 연락을 해 가지고, 왜냐하면 수학 전공이 요새 인공지능이 막 인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게임 개발자를 하러 갔는데 "너 인공지능 해 보지 않을래?" 그 회사에서 막 그러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수학을 하게 되면은 사실은 어 인공지능 하는 거에 있어서 약간의 수학이 들어가는 케이스가 있거든요, 밑바닥부터 할 경우는. 그래서 이 친구를 굉장히 환영하더라고요, 요즘에는. 그래서 이 친구도 처음에 들어올 때는 어 또래 친구들이 없으니까 쪼끔 걱정을 했는데, 이게 수학을 전공하니까 막 논리적으로 막 잘하니까 사실은 네 질문에도 올라와져 있는데 뭐 "수학을 잘해야 되냐?" 요런 질문이 있어요. 근데 잘하면 좋은데 수학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프로그래밍이. 그러니까 뭐 미분적분을 쓴다든지 뭐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수학을 전혀 못해도 상관없습니다. 필요하지가 않아요. 인제 필요할 경우는 뭐 벡터라고 그래서 덧셈 정도거든요. 그거는 인제 필요한 수학은 저희가 가르치니까 전혀 뭐 수학 때문에 고민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다음엔 신성땡 학생인데 이 학생이 제일 에이스 중에 한 명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학생은 진짜 와 이건 사기 캐릭터, 사기 캐릭터. 뭐 유튜브로 막 철학에 대해서 막 그런 것도 하고 그러는데 생긴 것도 굉장히 신뢰감이 있게 생기고 학교 이 교수님들한테도 굉장히 공손하고 이 친구는 진짜 아침부터 저녁까지 뭐 변함이 없습니다. 이 친구가 그 이렇게 과 대표는 아니었는데 과 당번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늦게까지 있다가 10 시에 잠들어 갈 때 이 강의실도 한번 뒤돌아보고 굉장히 성실한 친구인데 결과물도 엄청나게 좋고 꾸준히 했어요. 이 친구는 변함이 없더라고요. 이 친구 근데 좀 아쉬운 게 이 팩토리얼 게임즈라고 광명에 있는 회사에 갔거든요. 근데 이 회사도 규모가 그래도 딴 친구들에 비해서는 큰데 이 친구는 훨씬 더 좋은 데도 갈 수 있는데 초반에 간 회사가 합격이 돼 가지고 그쪽에 갔어요. 근데 저희가 올해는 언리얼 쪽을 힘을 많이 안 썼는데 이 친구는 인제 언리얼 쪽으로 개발하게 됐어요. 그래서 어 공교롭게도 이 두 친구가 제일 잘하는데 이 두 친구가 전부 다 이 같은 회사를 갔어요. 유정땡 학생은 이제 경영학과를 나왔는데 이 친구는 근데 참 희한한 게 뭐냐면은 들어오기 전에 프로그래밍을 전혀 안 했었거든요. 근데 처음에 일 주일 뒤부터 두각을 나타내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보면은 '프로그래밍 그릇은 원래 정해져 있다.' 요렇게 봐도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처음부터 코딩을 잘하더라고 이상하게. 그러니까 처음 배우는데 안 배운 건 모르는데 배운 거는 잘 짜요. 결과물도 이 친구가 사실은 프로젝트 경진대회 대상 탔거든요. 결과물이 그냥 프로 같아요. 엄청 상업적인 결과물 같아요. 이 친구 작품은 다 그래요. 우리 뭐 3D 게임 만든 것도 그렇고 뭐 VR, AR도 만든 것도 그렇고 이 친구는 그냥 처음부터 그냥 프로 같더라고요. 참 특별한 친구 같아요, 이 친구는. 이 최은철 친구도 정치외과 나왔는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 명지대학교 교직원이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안정적인 직업인데 근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이제 미래를 딱 봤을 때 그냥 자기 인생이 너무 심심할 것 같다고 대학교 교직원이 사실은 하는 일이 딱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데 도전하고 싶다고 왔었어요. 근데 이 친구는 우리 들어오기 전에도 직접 우리 캠퍼스에 와 가지고 저랑 면담을 뭐 1 시간 넘게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웬만하면 다니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은 대학교 교직원은
교수보다도 더 철밥통이에요. 교수들은 임용을 위해서 연구 실적도 만들어야 되는데 교직원은 그런 것도 없어요. 근데 이 친구가 들어왔는데 앞에 두 친구보다는 사실은 이 퍼포먼스가 좋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엄청나게 성실하고 꾸준하고 그래 가지고 결국에는 또 회사에 들어갔죠. 아주 특별한 친구예요, 이 친구도. 또 이제 임종땡 학생은 이 친구는 메타버스 또 대회 나가서 대상 탄 친구거든요. 이 친구는 제가 가르치는데 제가 가르치는 건 별로 안 들어요. 그냥 자기 스스로 많이 막 열심히 하는 친구예요. 그래서 이 친구도 굉장히 좀 특별한 친구고 사실은 코딩을 제일 잘하는 거는 자기 스스로 많이 해 보는 친구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는 자기 스스로 많이 해 보는 친구예요. 그런 친구고 소통을 많이 하고 다른 사람을 많이 도와준 친구는 이 신성땡 학생. 이 학생은 참 인성도 대단하고 실력도 참 좋고 또 이게 여기가 송민땡 학생. 이 학생도 이 신성땡 학생과 같이 키도 둘 다 크거든요. 저녁 늦게까지 그냥 문 닫고 가는 친구예요, 이 친구도. 문 닫고 가는 친구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학교 이름을 제가 안 썼잖아요. 여기 들어오는 학생들이 그렇게 학교가 높은 학교는 별로 없어요. 높은 학교는 뭐 서울대, 연고대는 없어요. 한 친구만 막 미국 텍사스 주립대 나온 친구가 있어요. 이 송민땡 학생은 굉장히 성실한 친구예요. 그래서 우리 저기 그 인터뷰 영상에도 있어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진짜 이 신성땡 학생하고 더불어서 가장 성실한 친구 중에 한 명이고 그래서 무역학과를 나왔는데 여기 와서 이렇게 작업을 하는데 너무 열심히 하는데 결과물이 처음에 별로 안 좋은 거예요. 잘 이해를 못 하고. 근데 이 친구도 역시 집을 학교 옆에다가 원룸을 구했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막 어마어마하게 열심히 합니다 진짜로. 근데 막판에는 좀 건강이 악화가 되더라고요. 10월 달, 11월 달 되니까. 굉장히 키도 큰 친구인데 근데 처음에는 그랬는데 이 친구는 나중에는 막 요렇게 인제 퍼포먼스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물 양이 장난 아니에요 이 친구는. 양으로 승부를 거는 친구예요 질보다 이 친구는.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게임 하나를 만들어도 기능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넣어요 이 친구는. 그래서 프로그램 실력 자체를 보면은 이 유정땡 학생이나 신성땡 학생에 비해서 좀 떨어지는데 워낙 노력을 많이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만든 게임 결과물은 월등합니다 이 친구가. 딴 친구들도 있는데 좀 건너뛸게요. 시간이 좀 많이 가고 있으니까. 정유땡 학생은 이제 동양학과를 나왔어요. 이 친구는 화가예요, 화가. 진짜로 인제 전시회도 하고 화가인데 이제 프로 화가예요, 프로 화가. 그런데 여기 왜 들어왔냐면은 자기가 인제 전시 큐레이터를 하는데 증강현실을 이용해서 하는 그런 게 있었나 봐요. 그래서 자기도 그걸 하게 되면 차별화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 친구 들어왔는데 역시 인제 그 예술을 전공하다 보니까 처음에 이런 논리적인 사고력이 좀 잘 안 되니까 이해를 잘 못하더라고요, 처음에 프로그램 언어를. 근데 이 친구는 내가 깜짝 놀랐습니다. 어떤 공부하는 태도는 완전히 무슨 뼛속까지 개발자예요. 근성이 있고 모르는 게 있으면은 넘어가질 않아요. 뚝심 있게 하니까 5 월달, 6 월달 넘어서면서부터 막 가속도가 붙는 거예요. 나중에는 결과물이 엄청났습니다, 이 친구도. 그런 친구가 있었고 이 성한 땡 친구도 이 친구는 인제 인제 디자이너를 했었거든요. 섬유 디자인 하면서 이 친구도 직장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비전이 없다고 생각하고 여기 들어온 거예요. 그래 가지고 이 친구는 디자인을 해서 그런지 이렇게 자기가 직접 UI도 만들고 2D 그래픽도 직접 하고 자기가 직접 그리더라고요, 이 친구는 또 신기하게. 그래서 결과물들을 보면 이 친구는 아기자기하고 깔끔해요, 성한땡 친구는. 이 친구도 인제 몇 개 합격을 했어요, 사실은 여기저기. 그런 친구가 있었고 또 정성땡 학생 같은 경우는 최근에 또 회사를 들어갔는데 이 친구는 그 이 친구도 뚝심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 친구는 저기 여러분 게임 대회 있잖아요. 게임 대회. 거기 이 독일어를 이 친구가 전공을 했는데 독일팀 통역을 맡았었어요, 이 친구는. "야 내가 게임 개발 직접 해 보고 싶다." 그래서 들어온 친구예요, 이 친구는. 그래서 이 친구도 뚝심이 있더라고요. 이 정유땡 학생과 비슷하게 뚝심이 있어 가지고 이 친구는 좀 안타깝게도 면접을 많이 봤는데 잘 안 되다가 최근에 됐어요, 이 친구는. 역시 뭐 노력을 하면은 노력은 또 배반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런 케이스가 있었고 이동땡 학생도 사실은 이 친구는 게임 기획에 관심이 많았던 친구예요. 그런데 인제 프로그래밍을 하다 보니까 처음에 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근데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하니까 그리고 인제 면접을 오라고 그러는데 합격이 금방 안 되니까 막 고민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랑 집어넣어서 농담 비슷하게
뭐 이렇게 집어넣어서 아냐? 월요일 날 면접 볼지. 그런데 월요일 날 면접이 왔어요. 그래서 가자마자 면접 보고 당장 출근하라고. 그래 가지고 그다음 날인가 출근했던 걸로 제가 기억하거든요. 그래서 막 이렇게 좀 약간 극적으로 취업이 결정되기도 하고 이런 케이스도 있었어요. 전반적으로 보면은 다 프로그래머예요. VR 개발, 메타버스 개발, 게임 개발, 메타버스 개발, VR 개발, AR 개발. 이거 제가 여기 오기 전에 부산 동서대학교에서 디지털 콘텐츠과에서 이렇게 지도를 했는데 거기서 게임 전공 학생 중에 3분의 1 정도가 전공을 살려서 가고 사실은 안타깝게도 3분의 2 정도는 뭐 아빠가 치킨집 하면 치킨집에 이어받기도 하고 아니면은 그거하고 상관없는 사무직도 가고 아니면 뭐 보험 설계하는 컨설턴트도 하기도 하고 좀 다양하게 가거든요. 그런데 우리 쪽은 이렇게 다 프로그램으로 가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어 제가 인제 부산에서 가르칠 때는 그 일주일에 하루 정도 들어가서 가르치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일주일에 막 3일 막 그렇게 가르쳐요. 그러니까 또 아침 거기 부산에서 가르칠 때는 교수님이 35 명이에요.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는 교수가 꼴랑 3 명인데 프로그램 교수는 일단 저 혼자였거든요, 외래 교수님 빼고. 그러니까 집중적으로 가르칠 수가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확 움켜잡고 끌어갈 수가 있으니까 또 상황을 다 알고 있으니까. 개별 특성도 파악도 되고 처지는 친구는 보충도 하고 하니까 지금은 거의 완성 단계예요. 한 학생이 들어와서 어떤 결과물을 가지고 간다가 그냥 공장 찍어내듯이 그냥 다 나와 있게 돼 있어요. 내년에는 훨씬 더 강화시켜 가지고 어 언리얼 쪽으로도 결과물을 많이 만들려고 그러거든요. 왜냐하면은 인제 올해 같은 작년 같은 경우는 유니티가 대세였는데 올해는 거의 절반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언리얼 절반, 인제 유니티 절반. 이게 지금 처음 듣는 친구는 잘 뭔 말인지 모를 수도 있는데 그 게임이나 ARV를 만드는 도구가 두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이 인제 프로그래밍 언어를 배우게 되면은 언리얼을 배우고 유니티라는 걸 배우게 돼 있어서 요런 도구를 사용해서 우리가 어 결과물들을 만드는데 지금까지는 유니티가 대세였어요. 근데 올해부터 영화나 여러 가지 것들에 있어서 그 언리얼을 많이 쓰고 있거든요, 요즘에. 내년에는 언리얼을 많이 또 치중하려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전반적으로 어떤 시장 상황에 맞게 개발사 사정에 맞게 저희가 커리큘럼도 바로바로 바꿔 가지고 이렇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이너믹하게. 그래서 뭐 지금 상황이었으면 사실은 이름도 증강현실 시스템과라고 안 지었죠. 이렇게 안 지었는데 지었기 때문에 요렇게 가는 건데 너무 여러분이 뭐 이렇게 그 학과 이름에 치우치지 마시고 그런 거 상관없이 우리는 이 관련된 콘텐츠를 만드는 데에 지도를 한다. 요렇게 보시면 됩니다. 보시면 되고 쪼끔 화면을 요렇게 해서 예 또 이동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시 인제 이쪽으로 가셔서 게시판에 질문을 한번 보면서 어 기존에 제가 질문을 여러분이 궁금할 것 같다 생각하는 질문들도 있고 새로 올라온 질문도 있고 해서 저희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설명을 드리는데 뭐 말로 직접 질문하셔도 돼요. 제가 준비한 거 설명드리고 바로 물어보셔도 됩니다. 또 굉장히 어려운 질문하셨네. 기초라고 하면 컴퓨터 구조나 하부 기술에 대해서 많이 배울 수 있을까요? 저 같은 경우는 컴퓨터 내부 언어 체계하고 전자회로 조합 논리 같은 기초적인 부분이 너무 부족한데 책을 보고 있는데 이해가 잘 되는 그래서 컴퓨터 내부 언어 체계 이게 아마 뭐 전자회로 전자회로는 배울 필요가 없고요. 조합 논리 이런 거 이제 이상 구조나 가면 컴퓨터학과 가면 배우는데 이거 할 필요 없습니다. 할 필요 없고 컴퓨터 구조라고 하면은 뭐 이렇게 컴퓨터 하드웨어, CPU 있고 뭐 메모리 관리하는 거 운영체제 있고 보통 컴퓨터학과 가면 그 핵심 과목이 자료 구조, 운영체제, 컴퓨터 구조 이런 것들이거든요. 근데 저희는 그런 거 하지 않습니다. 저는 보다 더 실무적이고 응용적인 거라는 거고 제가 기초라고 말씀드린 거는 이런 게 아니라 그 프로그래밍 언어예요. 프로그래밍 언어. 프로그래밍 언어고 아까 말씀드린 그 서버 프로그래밍이라고 해가지고 하부의 네트워크, 뭐 소켓이라든지 아니면은 질문이 굉장히 전문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을 드리긴 하는데 그런 거라는 거지. 이런 컴퓨터 구조 같은 경우는 필요하시면 하시고 오히려 이런 거보다도 알고리즘이라고 있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좀 작년 경향성도 있었는데 회사에 가면은
알고리즘을 많이 물어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 다 모자라기 때문에 친구들이 저녁에 또 남아 가지고 알고리즘 스터디를 또 해요. 세미나를 해요. 그런 식으로 해서 계속 보충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건 제가 수업 시간에 다 가르쳐 드리고, 그래서 기초라고 하면은 컴퓨터 구조나 요런 게 아니라 알고리즘이나 이런 기반적인 시스템 프로그래밍을 저희는 의미하고 있습니다. 컴퓨터 구조나 하드웨어도 알면 좋은데 이렇게 직접적으로 취업하는 데는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필요한 것들은 수업 시간에 가르쳐 드리긴 하지만 이걸 중점적으로 하진 않습니다. 이거 아니래도 할 게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거 아니더라도 이제 10월 달이 되면 여러분, 아까 유니티나 그 언리얼이나 그런 것뿐만 아니라 저희가 그걸 유니티나 언리얼 그걸 게임 엔진이라고 그러는데, 그걸 만드는 것도 가르쳐요. 저희가 만드는 것도, 그리고 또 인공지능도 가르쳐 드려요. 그리고 여기서는 안 나왔는데 파이썬도 가르치고 자바도 가르치고 안드로이드 앱 만드는 것도 가르쳐요. 그러니까 이제 배우는 게 너무 광대하죠. 근데 결과물로서 저희는 다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것도 맛봤다 정도예요. 그런 것들은 핵심적인 거는 프로그래밍하고 그다음에 이런 AR, VR 게임 만드는 거, 그런 거 핵심적인 거고, 알고리즘도 작년보다는 훨씬 더 강화시켜서 올해 진행을 했고, 내년에는 더 많이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기초라고 하는 게 그런 의미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또 클라이언트 개발 위주인지 게임 서버 프로그램, 클라이언트 개발 위주로 시작을 해요. 그런데 게임 서버 프로그램도 합니다. 포톤이라는 걸 써서 서버 쪽도 가르치고요. 실제로 서버 프로그램으로 취업한 친구들도 있어요. 그리고 서버 엔진 자체를 만들어요. 그걸 C샵으로 해서 만들기도 하고, 내년에는 더 많이 할 거예요. 심지어 서버를 써가지고 VR로 VR 책 같이 그런 것도 만드는 것도 가르쳐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죠, 사실은. 그래서 친구들이 포트폴리오를 쓰면 10가지가 넘어요. 너무 많아요. 근데 이제 그러면 좀 우리 딸한테 이런 얘기를 해주면 우리 딸이 아빠 너무 이상적이고 약간 사기꾼 냄새가 나요. 이거저거 다 안다는 느낌이 나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깊이 있게 많이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수업 시간에 나가는 거는 꼭 필요한 부분 위주로 나가고, 더 확장하거나 더 깊이 팔 분들은 친구들이 더 추가적으로 더 해요. 그리고 저희가 코칭을 하는 식으로 하고, 수업 시간에 모든 친구들이 모든 깊이로 다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직률. 이것도 중요한 질문이네요. 재직률은 보통 1년 지나고 2년 지나면 친구들이 한두 번 회사를 바꾸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처음에 들어가면은 4시에 보통 4시에 발표했죠. 한 3개월 정도가 보통 대부분 회사들이 인턴 기간이라고 그래서 없는 거 보면 안 그 중에 돼. 20명 정도가 들어갔다. 그러면 2명 정도는 거기서 탈락을 해요. 그러니까 회사가 실제로 일을 해보니까 얘 같은 경우는 우리 회사랑 안 맞다. 그래서 탈락하는 경우도 있고, 또 한두 명 정도는 자기가 싫어서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면은 포트폴리오가 많기 때문에 처음에 합격을 해서 들어갔는데 친구들을 보니까 경기도는 자기보다 못하는 애들 더 좋은 데 들어간 친구들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회사를 들어가면서도 또 면접을 보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재직률이라고 하면은 본인이 싫어서 나오는 경우는 있어도 한 명 그런 친구가 있어요. 그렇지. 작년에 본인이 이제 진짜 안 게임 가운 만드는 애들은 회사를 1.3 들어갔는데, 그래도 점수 가지만 게임 만드는 회사를 들어갔는데 본인이 갑자기 그 회계사가 되고 싶다고 그냥 나온 경우예요. 회사 쪽에서는 계속 일하자고 그러는데 본인이 뭐 싫어서 나온 케이스, 요런 경우 또 빼고는 뭐 재직률이라고 하는 거는 다니고 싶으면 계속 다니는 거죠, 본인이. 자, 요런 정도고 또 추가적인 질문은 없죠. 질문이 오늘 많지가 않네요. 채팅으로 특별한 건 없고요. 좋아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이 많이 궁금해하는 거 몇 가지 더 설명을 드릴게요. 벌써 55분인데 프로그래밍 경험 없어도 되냐, 이런 친구가 있는데 대부분이 없죠. 프로그래밍 경험 있는 친구가 한 10%밖에 안 돼요. 기초부터 잘 가르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 안 하셔도 되고, 보통 또 이제 어렵지 않냐, 어려우면 중간에 나갔겠죠, 친구들이. 그러니까 그 아주 쉬운 거부터 기초부터 해서 이렇게 실습 위주로 하기 때문에 지루하지도 않고 재밌습니다. 그리고 수학을 잘해야 되냐? 수학은 필요가 없다고 그랬죠. 나이 많은데 괜찮냐? 올해는 나이 많은 친구가 33살 그 정도가 있었는데 그전에는 39살짜리 2명, 그다음에 36살,
되게 많았어요. 평균이 32살인가 33살이었었는데 첫 해도 39살짜리 있었고 그 친구들이 제일 먼저 취업했어요. 우리 쪽은 여러분 나이는 보지 않아요. 학벌도 보질 않아요. 이 사람이 뭘 할 수 있느냐를 제일 많이 봐요. 면접을 그 개발사 면접을 취업 면접을 볼 때. 왜냐면은 내가 택시 기사를 뽑을 때 뭐 서울대 나왔다고 그걸 보겠어요. 아니면 내가 뭐 그 나이가 뭐 40살이라고 안 뽑겠어요. 그러니까 운전만 잘하면 뽑거든요. 마찬가지예요. 게임 개발사나 AR, VR 개발사도 이 사람이 들어와서 맡겨진 일을 잘 해내느냐가 문제인 거지 성별도 안 보고 학벌도 그렇게 보지 않아요. 그리고 그래서 포트폴리오를 많이 보는 거예요. 기본기를 많이 보고. 가장 중요한 게 두 가지예요. 기본기가 제대로 돼 있냐, 프로그래밍이죠. 또 하나는 뭘 만들었냐, 이 친구가. 그거 두 개가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나이는 크게 상관이 없다. 오히려 나이 많은 친구가 더 빨리 회사를 들어가요. 그 친구들은 뽑아주면 감사하니까 그렇게 열심히 지원을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나이 어린 친구들은 막 좋은 회사 가고 싶어가지고 이게 나이 많은 데만 아니 나이 많은 데 개발사 규모가 큰 데만 주로 많이 집어넣어요. 그래도 지금 안 들어가 있는 친구들도 있어요. 지금 좋은 데 들어가려고. 근데 이제 이거 말씀을 안 드렸는데 저도 그렇고 이쪽 분야는 여러분 그 NC나 큰 회사들은 경력자도 들어가기 어려워요. 그래서 방법이 뭐냐면 여기는 그 회사가 입학하게 되면 나중에 말씀드릴 건데 그 회사가 작품이 나오고 있고 월급만 잘 나오면 여러분이 1년 정도만 일하면은 그 다음에는 여러분이 익히 들어보는 회사 쪽으로 좀 점프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 회사에서 2, 3년 정도 있으면은 메이저를 갈 수가 있어요. NC나 넥슨 뭐 그런 큰 회사 그쪽으로 갈 수가 있어요. 이쪽은 그래요. 이쪽은 처음에 소규모 회사 들어가서 경력을 쌓다가 그 다음에 경력자로서 지원을 하면은 굉장히 좋은 회사에 들어가는 케이스예요. 저 같은 경우도 회사를 한 7번, 8번을 옮겼거든요.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그래서 나중에는 큰 회사를 갔죠. NC도 있었고 넥슨도 있었고 그렇게 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이런 얘기는 필요는 없는데 어쨌든 어떤 친구는 이럴 수도 있을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취업한 회사가 내가 들어보지도 못한 회사들인데 그럴 수도 있어요. 맞아요. 왜냐하면 중간 규모나 좀 큰 회사들은 한 2, 3만 명 회사가 몇 개 있는데 그런 회사 말고 50명이나 30명 그런 회사가 많아요, 지금. 그런 회사에서 경력을 1, 2년 쌓고 나서 큰 회사로 가는 거예요, 대부분.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뭐 교재는 직접 돈 주고 사야 되냐? 교재는 대부분 다 제공이 돼요, 여러분. 그리고 밥도 점심밥도 제공이 돼요. 그리고 친구들이 여기 와서 제일 좋은 점이 뭐냐면은 밥을 준다. 밥이 맛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저희 식당이 10층에 있어요. 그래가지고 식당 시설도 되게 좋습니다. 그래서 밥을 먹고 그다음에 뭐 알고리즘을 공부해야 되냐? 오시게 되면은 알고리즘을 지도합니다. 좋은 회사를 가려면 알고리즘을 잘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삼성이나 LG 같은 데 가고 싶잖아요. 알고리즘을 굉장히 잘해야 돼요. 근데 알고리즘은 그냥 2, 3개월 공부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한 제대로 하려면 2년 정도 잡아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 오셔서는 기본기 정도 하고 꾸준히 하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또 주말에 공부할 수 있냐? 좀 아쉽게도 주말에는 여기를 오픈하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어떤 여러분 이게 층별로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여학생이 만약에 여기 주말에 와서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 건물에 그 친구 혼자 있는데 무슨 안전사고 그런 위험이 있잖아요. 낯선 사람이 들어와서 여기는 그 6층에는 개방 공간이라 광명에 사는 사람들이 와서 자유롭게 뭐 스터디룸이나 그런 걸 쓸 수가 있어요. 6층은. 그래서 외부인들이 자유스럽게 올 수가 있어요. 근데 나쁜맘 먹고 뭐 있다가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 주말에는 개방을 좀 아쉽게도 개방을 안 하고 있어요. 밤 몇 시까지 할 수 있냐? 일단 10시까지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정규 수업은 6시까지 끝나지만 근데 제가 거의 10시 넘어서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있으면은 뭐 11시, 12시까지 늘 수 있어요, 사실은. 근데 이제 여기 보안 담당하시는 분들도 늦으면은 문 닫고 좀 쉬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간에 좀 그리고 아침부터 또 8시, 9시까지 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10시 정도 되면 나가면은 집에 가면 뭐 10시, 11시 되잖아요, 벌써. 아니, 11시, 12시 되잖아요. 그러니까 10시까지 공부해도 충분해요, 사실은. 피곤해요. 다 취업하냐? 다 취업해, 우리는. 작년에는 본인이 하기 싫다고 한 친구 한 명 있었어요. 그 친구 빼놓고는 다 취업했어요. 그 전 연도도 다 취업했고. 올해도 지금 14명인가 취업하고 있는데
더 좋은 회사를 가려고 취업 안 하는 친구도 있고 지금 부지런히 지금 수료가 며칠이더라? 아직 수료가 안 됐어요. 수업은 거의 끝났는데. 그래서 수료되기 전에도 벌써 이렇게 취업이 많이 된 상태예요. 그래서 12월 중에는 다 취업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리고 여러분 27일인가요? 면접 보잖아요. 면접 때 뭐 물어보냐 그랬는데 프로그래밍 문제는 하나도 안 물어봐요. 왜냐면 비전공 학생이 많고 프로그램을 전공한 학생이 뭐 10%도 안 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프로그래밍 문제를 내겠어요. 그래서 안 물어봐요. 그걸 안 물어보고 뭘 물어보냐? 뭘 물어보냐면은 그냥 일반적인 거 물어봐요. 그러니까 여기 지원한 동기는 뭐냐? 그러면 왜 지원을 했는지 좀 이렇게 조리 있게 얘기하면 되죠. 그러면 그런데 막 지원한 내용이 좋아서 뽑는다 그런 건 없어요. 그냥 소통 능력을 보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얼마만큼 정리해서 잘 이렇게 전달을 하고 표현을 하는가. 왜냐하면은 수업을 듣는데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못 알아들으면 안 되잖아요. 이제 지금은 그런 경우는 없었는데 첫 해에는 경쟁률이 뭐 거의 1점 무슨 4대 1인가 2대 1인가 그래 갖고 지원만 하면 다 뽑았어요. 그래 갖고 뭐 면접 볼 때 이런 걸 물어봤거든요. "왜 지원하셨습니까?" 물어봤더니 "엄마가 가라고 그래서 왔어요." 막 요런 친구도 있었어요. 실제로 그렇더라도 그렇게 말하는 거는 좀 너무 솔직한 답변이잖아요. 자기 뭐 엄마가 추천을 하더라도 "아 그냥 취업을 위해서 열심히 준비를 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좀 요렇게 표현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면접을 하게 되면은 사실은 이렇게 짧은 시간 면접이기는 하지만은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어떤 그 프로그래밍을 하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 성과를 나타낼 거다라는 게 대충 짐작은 와요. 작년 같은 경우는 사실은 경쟁률이 되게 셌어요. 5.5 대 1인가? 들어오기가 많이 힘들었어요. 근데 참 올해는 여러분한테는 좋은 것 같아. 왜냐면 경쟁률이 별로 없어요, 올해는 지금. 그러니까 작년에는 솔직히 메타버스 열풍이었거든요. 그래 가지고 너무 많은 친구들이 있어 가지고 되게 미안했어요. 친구들이 꼭 필요해서 지원을 하는데 많은 친구에 대해 기회를 안 주니까. 근데 작년에는 결과 발표 나와서 저한테 항의 전화를 너무 많이 했어요. "내가 뭐가 부족해서 이렇게 저기 못 가냐." 너무 많이 따져 가지고 제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작년에는. 근데 올해는 경쟁률이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지금. 그래서 올해는 지원하시면은 될 확률이 많이 높아요. 경쟁률이 지금 뭐 거의 지금 1대1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지금은. 그러니까 여러분이 작년보다는 뭐 끝까지 1대 1은 아니겠지만은 제가 볼 때는 많아야 3대 1 되지 않을까 싶어서 여러분이 왜 지원하는지 생각을 좀 정리하셔 가지고 좀 소신 있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표현하시면은 굉장히 이렇게 쉽게 들어오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작년에는 또 이렇게 지원을 했어도 또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고민하느라고 결시하는 것도 있거든요. 한 10% 정도가 또 지원해 놓고 면접 보러 안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질적인 경쟁률은 조금 더 떨어지니까 그런 케이스도 있었고 작년 학생 중에 또 한 명은 포기한 학생도 있었어요. 합격했는데 그 학생은 한 명이 있었어요. 그 학생은 어떤 학생이었냐면은 자기 이 대구에 사는 학생이었는데 여자친구가 서울에 공부하러 가면 자기는 헤어지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면접 볼 때도 고민이 있다고 얘기했는데 결국에는 합격하겠다고 얘기했는데 그다음 날 못 오겠다고 한 친구도 있었고 여러 변수가 있어요. 그런 변수가. 그렇게 하시면 되고 이건 말 안 해 주려고 그랬는데 그래도 여러분 오셨으니까 또 한 가지 팁을 말씀드리면은 그 면접 볼 때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어 우리가 프로그램 경험이 전혀 없어 걸 가정해서 뽑아요. 뽑는데 만약에 자기가 프로그램 경험이 있다. 자기 스스로 책을 사 가지고 유튜브라든지 좀 공부를 했다. 그러면은 좀 열정이 있다고 저희가 판단을 해요. 물론 여러분이 혼자 공부하는 게 아무리 있어도 들어오면은 다시 가르쳐요. 저는 여러분을 못 믿기 때문에 밑바닥부터 다 가르쳐요, 이렇게. 엄청나게 실습을 많이 시키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연습을 많이 시키거든요. 그래서 매일매일 시험 보고 그러기 때문에 믿지는 않는데 열정을 보는 거죠. 들어오기 전에 그래도 이 분야에 대해서 잘하고 싶어서 자기가 책도 사서 열심히 봤다. 그러면은 그런 면에 있어서는 그 열정을 높이 사서 좀 비교적 평가를 좀 좋은 쪽으로 해 주는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막 구라치면서 막 하나도 안 했는데 했다고 막 구라치고 그럴 필요는 없어요. 그냥 소신 있게 솔직하게 얘기하고 그러면은 또 진심은 다 받아들여지니까 자기가 얼마나
이 과정이 필요한지 면접 볼 때 진솔하게 말씀하시면은 다 다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요렇게 해서 제가 준비한 얘기는 대략적으로는 설명을 드렸고, 오늘 생각보다 또 친구들이 많이 왔네요. 진호텍 테이크원 컴퍼니의 메타버스 개발 직무가 어떤 건지 알고 싶습니다. 그래요. 메타버스는 뭐냐면은 그냥 말이 메타버스지, 쉽게 말해서 네트워크 게임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메타버스 플랫폼이거든요. 여러분, 게더타운이 이것도 있고, 또 이프렌드라고 그것도 있고, 또 제페토라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게 만드는 게 메타버스 플랫폼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네트워크 게임 프로그래밍 한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요새는 막 용어가 많이 나오잖아요. 사실은 AR, VR도 게임 만드는 거나 똑같아요. 그런데 VR은 이 컨트롤러를 써서 하는 게 VR이고, AR 같은 경우는 이 이미지 인식을 하거나 이 지형을 트래킹해 가지고 게임처럼 만드는 게 또 AR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콘텐츠 프로그래밍이라고 그러는데, 그쪽 회사 가서도 그 친구들은 프로젝트 자체가 메타버스이기 때문에 제가 쓴 거를 메타버스 개발자라고 쓴 거예요. 하는 일은 똑같아요. 네트워크 게임 프로그래밍 하는 거나 게임 만드는 거나 AR 하는 거나 VR 하는 거나. 그런데 난이도에 있어서 여러분, 게임이 제일 어렵습니다. 그다음에는 그 AR, VR 그런 거는 좀 간단한 편이에요. 왜냐하면 컨트롤러를 써서 얼마나 복잡한 게임을 만들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VR이나 AR 쪽 간 친구들은 조금 쉽다, 그런 프로그램을 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메타버스도 네트워크 게임을 좀 단순화시킨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괜히 좀 있어 보이려고 메타버스 막 그렇게 얘기하지, 그냥 네트워크 게임을 단순화시킨 거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질문을 계속 실시간으로 옮기시니까 제가 또 확인해 볼게요. 또 궁금한 점 있으면 올리세요. 네, 대충 궁금한 점을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뭐 채팅이나 직접 마이크로 물어보셔도 되고요. 혹시 모르니까 방명록에 뭐 쓰신 거 있나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네, 질문이 있어요. 이거는 조금 저쪽으로 가서, 여러분이 많기 때문에 여기 있네요. 늦게 왔네. 상원 씨는 좀 늦게 왔네. 네, 그래, 얼마나 늦게 온지 모르겠네요. 아마 퇴근 때문에 늦게 오신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어, 궁금한 점에 대해서 알게 됐다, 이런 내용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롱 씨도 글을 남겨주셨고요. 예, 조우 씨도 글을 남겨주셨고, 자, 이렇게 여러분께서 남겨주셨는데 부끄러우신지 많은 글은 남겨주시지 않으신 것 같아요. 쑥스러움을 많이 타서. 그럼 채팅으로 하셔도 돼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상호 씨 언제부터 들었어요? 한 뭐 중간부터 30분부터 들으셨어요? 아이고, 중요한 내용은 많이 못 들으셨겠네. 앞에 교육 내용이나 그런 거는. 그래요. 제가 생각해보고 뭐 이게 공개된 내용이면은, 작년에는 이 메타버스 이 실황을 이렇게 녹화해가지고 이렇게 공유를 했거든요. 그래서 좀 생각해보고 그렇게 할 테니까 또 들어보시고, 혹시 이제 뭐 저만 많이 떠들었는데 혹시 궁금하신 점 있으신 분 또 있을까요? 이제 거진 제가 준비된 내용은 설명은 다 드렸거든요. 혹시 뭐 추가적으로 궁금한 점이나 질문하실 분 있으시면은 좀 질문을 해주세요. 네. 방명록도 남겨주시고요. 그냥 가지 마시고. 방명록 남기시면 제가 면접 볼 때 가산점 드릴 수도 있잖아요. 봐서 네. 그 열정을 또 높이 사가지고. 네. 그래요. 뭐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은 없어요? 네, 오늘은 굉장히 조용하신 분들이 많이 들어왔네요. 작년에 뭐 질문도 엄청나게 많았거든요. 네, 그렇게 하시고. 그래요. 그러면 여기 게시판에 또 남겨놓으시면은 뭐 제가 근데 뭐 답변을 드릴 방법이 없는데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나중에. 네, 채팅창으로 그러면 부끄러우시면은 입학 전에 또 조우 씨가 질문하네요. 도움이 될 만한. 있어요. 입학 전에 도움이 될 만한 책이 있는데 제가 지금 찾아서 알려드릴게요. 안 그래도 어떤 학생이 조금 물어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C 언어를 공부해라 그러면서 우리 천인국 씨라는 교수님이 쓰신 책이 있어요.
그래갖고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좋은 책이에요. 그래서 저도 방학 때 책을 좀 쓰려고 그러는데 이게 어떤 책을 추천드리냐면은 이걸 보시면 되겠네요. 자, 쉽게 풀어 쓴 시어너라고 시어너 익스프레스라고 천인국 씨가 쓴 거거든요. 이분이 책을 되게 쉽게 쓰시더라고요. 이거 말고도 뭐 딴 좋은 책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일단 혼자 공부하시기는 이 책이 쉽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시어너 딴 책이 있으면 그거 보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혹시 뭐 구입하고 싶은 친구는 요걸 구입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은 질문 좀 도움이 많이 됐네요. 조우 씨가 또 질문을 해서 또 질문 있을까요? 예, 유니티 교과서는 초보자에게는 많이 쉬워요. 유니티 교과서라는 책이 제일 쉬워요. 근데 보실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이거는 이 정도 내용은 여기 들어오면은 한 3번 수업만 하면 다 그냥 배우는 내용이 이 책보다 훨씬 어려운 책이 있어요. 우리는 그 책으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책으로 하실 필요는 없어요. 미리. 예, 유니티 책 중에 유니티 교과서가 거의 제일 쉬운 책이에요. 조우 씨는 조금 이제 좀 보신 것 같아. 그런 거를. 그래서 조우 씨는 프로그램을 좀 하셨으면은 C언어를 단단히 공부하시고 이게 혹시 나는 C언어를 잘한다. 그러면 씨뿔뿔을 공부해 보세요. 씨뿔뿔. 씨뿔뿔은 딴 친구들은 이게 보지 마세요. 괜히. 씨뿔뿔을 보려면은 윤성우 씨 책에 윤성우라는 사람이 쓴 씨뿔뿔 책이 있거든요. 근데 딴 분들은 이거 보지 마세요. 이거 보지 말고 이거는 뭐 아주 나중에 배우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 조우 씨가 이게 물어보셔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윤성호의 열혈 식품풀 프로그램 책이 있는데 혹시 본인이 뭐 시어는 나 할 게 없다 너무 잘한다 그러면 이 책을 보시는데 딴 분들은 보실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그 컴퓨터학과나 딴 쪽에 프로그램이 있으시더라도 여기 들어오시면은 보름이면 다 추월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프로그램 경험 없으신 분들도 이게 따로 이렇게 겁먹으실 필요도 없고 그냥 진솔한 마음으로 열심히 면접 보시고 그러면 다 들어옵니다. 걱정 마시고요. 다 들어오니까 너무 막 내가 공부를 다 해가지고 들어가야 되나 그런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예, 또 좋은 질문 또 조우 씨가 또 많이 질문해 주시네요. 그냥 평범한 질문도 괜찮아요. 요즘 뭐 이렇게 어려운 질문 안 하셔도 됩니다. 예. 음, 생각나는 질문이 있는데 개발자로 취업하면 얼마 받는지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조금 받는 친구는 3,000, 3,200 시작은 그렇게 해요. 근데 1년 가면은 작년에는 처음 시작을 뭐 4,700 정도 한 친구도 있었어요. 그런데 1년, 2년 지나면 여러분 정말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뜹니다. 여러분이 메이저를 가면 억대 연봉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초봉 받는 거 생각하지 마시고 들어가서 경력 쌓으신 다음에 점프하시면은 정말 부르는 게 값이에요. 이 분야는 그러니까 뭐 처음에 들어가는 회사가 조그맣기도 하고 급여가 그렇게 생각한 만큼 높지 않다고 실망할 필요가 없어요. 어마어마하게 올라갑니다. 3D 스킬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3D 스킬이라고 하면은 어떤 걸까요, 그게? 뭐 그래픽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어떤 걸 이롱 씨가 물어보는지 잘 감이 안 오네요. 3D한 어떤 개념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래요. 3D 개념 같은 거는 모델링 필요 없어요. 하나도 필요 없어요. 이룽 씨는 아마 그래픽에 좀 있으신가 봐요. 근데 모델링이라고 모양새를 만드는 게 있는데 전혀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프로그래머예요. 전혀 필요 없고 모델링을 할 수 있으면 도움은 되는데 모델링 할 시간에 프로그램을 하세요. 제가 모델링하고 있으면 혼냅니다. 왜 쓸데없이 이런 거 하냐고. 프로그램을 잘하는 거지. 우리는 모델링은 만들어진 거 가져와요. 그럼 그래픽 디자이너가 해야 되잖아요. 왜 우리가 그걸 해요? 그거는 두 개를 다 할 수는 없어요. 하나만 똑바로 하고 만약에 자기가 그래픽 아티스트가 목적이다. 그럼 여기는 적합하지가 않아요. 우리가 물론 모델링도 가르치고 애니메이션도 가르치는데
기본적인 수준에서 가르치고 어떤 프로그래밍에서 쓰는 그런 어떤 결과물들을 밖에서 가져와서 가공하기 위한 걸로 쓰는 거지 모델링이나 애니메이션을 주력을 하진 않습니다. 근데 이제 할 줄 아는 친구가 있으면은 도움은 돼요. 그런 어떤 그 실제로 내가 게임이나 만들 때 자기가 뭐 만들 수만 있으면 자기 걸로 만들면 좋겠죠. 근데 이제 다 잘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 쪽에서는 프로그래밍에 초점을 맞춘다. 그렇지만 그래픽 수업도 못지않게 꽤 상당한 분량으로 있다. 하루 반 정도는 그래픽이다. 5일 중에.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유동 씨도 좋은 질문 도움이 됐네요. 대회도 나가던데 교육 과정에 몇 번 나가는지. 저는 될 수 있으면 여러분 대회는 안 내보내려고 그래요. 왜냐면은 갔다 오면 하루 꼬박 해야 되고 또 이제 그 대회 가려면은 이렇게 그 뭐 대회에 관련된 문서도 써야 되고 또 시간도 뺏기고 그러잖아요. 될 수 있으면 안 내보내요. 근데 여기 광명의 청년 생각 펼침이라고 그런 팀당 300만 원씩 지원해 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보통 4개, 5개 팀씩 항상 냈거든요. 무조건 뽑혀요, 우리는. 가지고 거기서 300만 원 갖고 우리 친구들 밥도 사 먹고 뭐 이렇게 책도 사고 동영상 강의도 듣고 그런 용도로 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꼭 하라고 그러고 있어요. 그렇게 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 메타버스 그 대회도 사실은 제가 나가고 그러는 게 아니라 친구들이 그 주말에 가서 거기 호텔에서 묵게 해준다고 그러고 저녁밥도 맛있는 거 준다고 그래가지고 토요일에 하고 그래가지고 간 거예요. 생각하지도 못했는데 가서 그냥 대상 받았어요. 그런 케이스도 있었고 또 전에는 산림청 대회도 나가서 뭐 검사인가 탔거든요. 그것도 이제 그 친구들이 그냥 낸 거고 그래서 친구들이 자기 실력이 어느 정도 내는지 한번 가늠해 보려고 내는 거지 저는 될 수 있으면 가지 말라고 그래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내실 있게 결과물 만들고 그런 거에 집중해야지 자꾸 그런 프로젝트 하는 데에 문서 쓰고 그런 데에 시간 보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몇 번 나가는 거는 보통 한 번 정도 만들어서 나가는 건 있는데 길게 뭐 한 2번 정도 될 것 같아요. 올해는 우리가 그런 창업경지대회 그런 건 안 나갔는데 내년도에는 한번 나가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고 또 하나는 좋은 질문이네요. 게임 회사가 아닌 대기업 내 VR, AR 활용도는 많이 없어요. 왜냐하면은 VR 기기라는 게 아직까지는 그렇게 사용자가 많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아직 기술이 어지럼증도 있고 또 기계 자체가 보급되기에는 좀 비싸요. 싼 것도 한 4, 50만 원 하잖아요. 비싼 거는 막 홀로렌즈 2 같은 경우는 뭐 500만 원이에요. 비싸기 때문에 아직 대중화가 안 됐기 때문에 대기업에서도 이거를 이렇게 프로젝트 하기가 좀 그렇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많이 퍼지지가 않아서 보통 VR, AR 회사다 그러면은 약간 중소규모 회사들이 많아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활용도가 많지는 않은데 일부 대기업에서는 좀 많이 좀 하는 기업들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LG나 그런 데는 뭐 AR 쪽이나 그런 쪽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1년을 볼 것도 아니고 몇 개월 내에도 막 상황이 많이 바뀌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그 시장 상황에 따라서 가르치는 내용이나 그런 것도 막 이렇게 그때그때 큰 틀 안에서는 유지가 되지만 특히 이제 2학기 수업에 있어서는 취업하는 데 유리한 쪽으로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끔 우리가 한다. 아직까지는 VR이나 AR 시장이 대기업에 살 정도까지는 아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네, 또 좋은 질문을 주호 씨가 또 굉장히 많이 해주시고 계시네. 연재 씨도 또 질문을 잘 해주셨고요. 네, 또 혹시 궁금한 점 있으신가요? 친구들이 또 질문을 많이 해주시네요. 또 그래요. 이제 대충 질문을 많이 하신 것 같고 늦은 시간 또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일단 아직 지원 안 한 분들은 일단 지원하셔서 학교도 보시고 면접도 보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맞아. 저는 완전 추천합니다. 제 딸도 이렇게 취업 안 되면은 무조건 이쪽에 들어오라 하고 있어요.
이게 거의 제 딸은 아빠 얘기 들으면은 그 사기꾼 얘기라고 오해할 수 있대 친구들이. 왜냐하면 너무 이상적이니까. 아니 어떻게 프로그램도 전혀 못하는 사람이 들어와 가지고 중도에 포기도 안 나게 되고 프로그램이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다 개발사에 취업하냐. 그것도 전원이 취업을 하냐. 그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신뢰감이 안 갈 수도 있다. 요렇게 조언을 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딸이 문과인데 취업 안 되면 저는 무조건 이쪽에 지원하라고 제가 지금 세뇌를 시키고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이렇게 설명을 듣긴 했는데 이게 진짠가? 요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엄청난 열정으로 여러분을 지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지원하는 학생이 굉장히 절박한 상태에서 지원을 하고 있고 또 우리 과정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시설이 좋고 잘 갖춰져 있어요. 그리고 아침 1교시부터 저녁 그 6시까지 쭉 수업에 우리는 한 과목을 모주라 수업이라고 그러거든요. 집중적으로 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 뭐 지원 많이 하셔서 모두 합격하셔서 같이 공부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추가적으로 뭐 궁금하신 친구 있어요? 뭐 대략 제가 할 얘기는 다 했거든요. 이제 할 얘기가 없어. 너무 많이 해가지고. 네, 제 어떤 내용이 마음이 잘 전달이 됐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이 이후에라도 혹시 궁금한 친구 있으면 근데 김하영 씨는 제가 언젠가 본 것 같은데 예, 이름이 괜히 낯익은 친구도 있는데 네, 그래요. 그러면 뭐 우근 씨, 나연 씨, 정민 씨, 진아 씨, 연재 씨, 조호 씨 이름 보이는 대로 있는데 하나씩 늦게까지 우리 지수 씨 고생 많이 하셨어요. 네, 그래요. 그러면은 오늘 이걸로 설명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